반도체 주식이 생각만큼 시원한 모양을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달서부터 올해 초까지 두 달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 후유증을 좀 치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익 전망치가 그다지 좋지 않고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들을 애타게 만들고 있는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주가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예.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인데 예. 이렇게 반도체 주식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사실은 메모리 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예. 4월 달에도 저희가 예상했던 수준을 많이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PC든 서버든 다 많이 오르고 있고 낸드까지도 오르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반도체 수급난이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 수급난이 왜 그럼 반도체 가격에는 좋은 거 아니냐 그래 질문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그런 우리 비메모리 반도체 수급난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럼 반도체 중에서 비메모리 하나만 없어도 PC든 서버든 스마트폰을 원활하게 이제 생산할 수 있겠냐의 우려가 있고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상당히 강하게 축적을 하는데 특정 부품이 없어서 못 만들면 지금 같은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좀 둔화되지 않을까 예. 그런 우려가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주식들이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역시 이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공장의 수급난이 좀 해소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또 증설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TSMC 같은 경우에도 18라인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잘 모르는 분도 많겠지만 PSMC 같은 대만의 12인치 팹 3개 있는 회사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랑 합작한 회사가 이제 넥트칩이라는 회사도 지금 4월 달에 이미 증설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가동되는 시점에는 지금 부족한 특히 저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요 부족 문제는 좀 해소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가 정말 엄청나게 이제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 개선이 큰데 예. 삼성은 오스틴 이슈랑 S22를 1월에 출시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예. 물론 증익은 하는데 증익폭 자체가 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못하고 그래서 3분기 정도 되면 저희가 봤을 때 모든 사업부가 다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3분기 이익 증가폭이 클 것 같고 그다음에 TSMC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매출은 느는데 그 TSMC가 이거 5나노 제품이 수익성이 좋거든요. 근데 애플이 2분기에 재고 조정을 들어가기 때문에 TSMC도 이익 모멘텀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2분기에. 그래서 TSMC랑 삼성이 같이 좋아지는 시점이 저는 3분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이제 모멘텀을 좀 응집하는 과정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멘텀을 응집하는 과정이다. 잠깐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로 지금 전망하십니까? 저희는 삼성전자는 이제 10조 중반 정도 보고 있고요. 예. 메모리 가격이 오르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이익이 한 1.5조 정도는 감소할 것 같아요. 1분기 대비. 그래서 메모리 오르는 것 때문에 순증은 하지만 그렇게 이제 마이크론 하이닉스처럼 거의 7, 80% 이익이 순증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약하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삼성도 이제 작년 11월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 1월에 특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이제 그 예, 오른 예. 주가 레벨 대비해서는 이익 모멘텀이 약하다 그렇게 아직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부족에 대해서, 수급 부족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텔 CEO가 예. 반도체 부족 현상이 2년 정도까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예. 제가 센터장님이 다른 예. 곳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예, 예. 반도체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반도체에 다 적용할 수는 없고 예, 예. 상대적으로 아무튼 그 고가의 반도체는 부족 현상이 좀 덜하고 예, 예. 저가 반도체로 내려갈수록 부족 현상이 훨씬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반도체 부족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도 하나 있기는 한데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은 보면 각종 재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예. 자동차 반도체 쪽도 특히 만드는 회사들도 그렇지만 저렇게 각종 재해가 예, 많습니다. 각종 재해가 진짜 제가 많네요. 저기 입력 안 한 것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지속될 거냐? 왜냐하면 예. 아무리 공장이 르네사스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저런
뭐 재난이 나오고는 있지만 대부분 저렇게 되면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 상황 자체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평상시보다 저렇게 재해가 많으면 이제는 조심해서 좀 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인텔 CEO가 얘기했던 얘기도 맞지만 지금은 수요가 좋은 측면도 또 많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코로나가 만든 신규 수요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버 쪽도 그렇지만 뭐 특히 우리가 과거에는 반도체를 안 썼던 분야까지도 많이 적용이 되는 그 IoT가 이제는 거의 대부분 확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수요가 좋은 측면이랑 저런 재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공장들도 다 이런 거를 알고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시장 규모가 한 90조 정도 됐습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올해는 가볍게 이제 100조를 넘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TSMC도 그렇고, TSMC도 지금 뭐 대만에만 증설하는 게 아니라 중국 난징에도 이미 또 증설을, 특히 8인치 공장까지도 증설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그 10인치 공장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증설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 실적 보면 역사적 수주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증설 안 하고 놀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증설을 하면서 이제 하는 과정에 지금 바틀렉이 좀 있는 상태에서 자연재해가 저렇게까지 많이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겠죠. 그래서 예, 그렇죠. 한 2년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부족하는 수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 30% 부족하면 이건 다 안 좋은 거예요. 예.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5% 내로 부족하면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은 올라가고 예, 뭐 뭔가 내고의 힘이 생기는 거죠. 예. 협상력이. 그래서 공급과잉이라는 그런 뭐 우리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색깔을 벗겨보면 정말 전체 실적에 영향을 주는 공급과잉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급과잉인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의 공급과잉은 제가 참 죄송합니다. 공급 부족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공급 부족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급 부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 지금보다 시간이 갈수록 예. 공급 부족은 실적에 좀 긍정적인, 지금은 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예. 부품이 없어서 못 만드니까 나머지 부품까지도, 우리가 공급이 충분한 부품까지도 일단은 가잉 재고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공장 증설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회사도 그렇고 파운드리 회사도 그렇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도 그렇고 다 증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이 지나면 좀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달러짜리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나머지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쓰지를 못하는 상태. 예, 예. 이 상태가 지금인데 예. 시간이 지나면 그게 조금씩 풀리면 예. 오히려 실적에 훨씬 더 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렇게 증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한 시장 나중에 가면 이 공급 과잉을 좀 불러와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건? 그래서 항상 이제 공급 과잉과 관련된 거는 가격 탄력성이 좀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예,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우리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의 수요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예. 비메모리 반도체가 공급 과잉이 오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게 맞춤 생산의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가면 공급 과잉이 오느냐를 점검하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제가 준비한 차트 중에서 디램 관련해서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뭐 보시면 특히 디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다른 핑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파운드리든 아니면 낸드든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좀 합니다. 그래서 네. 디램까지 투자할 여력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여기에 하이닉스는 올해 연말까지 70억 달러를 어쨌든 인텔에 지급을 해야 되고, 예. 여기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키옥시아를 인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수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디램 투자를 의미 있게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예. 이번 사이클은, 왜냐하면 우리 낸드가 캐시카우는 아니거든요. 예. 삼성도 전체 메모리 이게 70%가 디램이고, 하이닉스는 지금 낸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아마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디램이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캐시카우인데 그쪽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강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예. 뭐 물론 수요 공급은 저희도 저런 내용만 가지고 속단할 건 아니지만 지금은 가장 핵심 캐시카우에 대해서는 의도가 있든 의도가 없든 간에 투자에 대한 여력이 많이 떨어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디램 가격에 대해서 그럼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투자 나력이 들어오지만 아직까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고,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3월 달에는 다른 거 그다지 또 많이 오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3월은 원래 이제 내고를 보통 할 때 월별 계약하는 제품이 서버 디램하고 랜드의 그 TLC 웨이퍼 예. 이런 쪽이고 PC 디램은 보통 분기 계약이고요. 음. 또 수요가 현재까지는 제일 파이가 큰 게 모바일 디램도 분기 계약이라서 이제 4월이 사실은 분기 계약하는 회사들 제품들의 집중적인 계약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 PC 디램은 저희도 한 10% 오를 줄 알았는데 지금 분위기는 뭐 25% 오를 것 같고,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는 매월 계약을 하는데 뭐 디램 익스체인지가 이제는 저희 추정치보다 더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23% 이상.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도 서버 디램 가격이 반등을 했죠. 근데 그때 고점이 143불입니다. 예. 올해 5월 달에 저는 이 추세면 143불을 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항선을 뚫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불안해서 재고를 축적했다면 공장이 코로나로 감염될까라고 걱정해서 예. 공장이 멈출 줄 알았는데 뭐 반도체 공장 걸린 놈이라서 감염되는 사람 없었고요, 안에서는. 그래서 뭐 오히려 하반기 수요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다시 가격은.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텔이 4월 초부터 신규 CPU가 나오는데 이게 이력을 발휘하려면 디램을 과거보다 30% 더 탑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 본다면 어쨌든 지금은 가격은, 그래서 제가 이제 어셈블리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안 그래도 좀 다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물론 뭐 그쪽 라인 뭐 대만의 뭐 디램 익스체인지든 아니면 칩 메이커들 통해서 체크하는 게 뭐 한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좋을 것 같아 체크를 해보니까 3분기도 최소한 5% 이상을 오른다고 보고 있고요. 4분기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최소한 소폭이라마 오를 것 같다, 그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반도체 부품 공급난 때문에 조립을 못해서 디램 가격이 뭐 가까운 시기에 다시 정점을 찍고 하락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일단 필드에서 체크한 바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안전재고가 지금 일수가 높아졌다. 최소한 예. 연말까지 안전재고에 일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소진하면 또 발주를 하지 여기서 뭐 가격이 하락하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그런 파운드리 회사랑 그다음에 우리 뭐 그렇죠, 파운드리 전문 회사들도 증설을 다 하고 있는데 예. 증설하는 물량이 최소한 4분기부터는 가동이 되는데 그게 이 상태가 지속되라고 보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파운드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에 참여하겠다고 예. 계속 투자를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좀 영향을 받기는 할까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대표적으로 뭐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하이닉스에 매각을 하면서 이제 파운드리에 투자를 한다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준비한 거지만 애리조나 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200억 불 정도는 그래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 노광 장비 자체가 워낙 비싸져 가지고요. 상당한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의 큰 흐름은 이제 7나노가 아니라 5나노, 3나노 가고 있습니다. 예. 3나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삼성은 완전 새로운 공정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4D 방식으로 가고요. TSMC는 2나노부터 갈 건데, 그래서 지금은 이 기술의 변화 속도를 인텔이 따라가기는 좀 힘든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되게 복잡한 CPU예요. 그래서 과거의 소프트웨어도 다 구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정 미세화가 생각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순발력의 시대인데 인텔의 색깔하고는 좀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인텔이 파운드리 얘기를 할 땐 두 가지 의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투자하고 세 공제 받고요. 그리고 나서 고객이 없으면 뭐 CPU로 기존 제품을 만들어도 되고, 두 번째는 팹리스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인텔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모비라이도 인수를 했지만 파운드리를 하면서 팹리스 회사가 죽으면 M&A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알테라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텔은 뭐 외부 파운드리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생태계 자체가 워낙 복잡하게 변하기 때문에 괜찮은 팹리스를 파운드리를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좋으면 인수를 해버리도 되기 때문에 너무 그 의도를 밖에 노출되는 의도만 가지고 판단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의 시대랑은 인텔이랑은 좀 맞지는 않습니다, 파운드리가.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